학생이 붙어가지고 합격해가지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가셨다 그러시던데, 네. 아, 그냥 그랬군요. 아, 네. 아, 네. 사실은 그거는 정말 겪어본 사람은 알 텐데, 제가 그 아이를 합격시켜줬다고 뭐 그러기보다는 너무 기쁜 거죠. 아, 기뻐서. 네. 근데 그 아이들이 기뻐할 걸 생각하니까 너무 이제 기쁘고, 제가 이제 입시 수업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좋아하진 않아요. 네, 토목고사 사고 학교 자체가 좀 문제가 저는 이제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일단 저희는 교육 서비스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여기서 도움을 받아서 꼭 합격해서 좋은 인재로 성장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이제 너무 잘 아니까, 평소에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하는 걸 아니까 합격했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이제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 네. 아, 컨셉 그렇게 잡으신 겁니까? 아닙니다. 아, 갑자기 못 맞췄습니다. 아, 네. 아, 네. 그러시구나. 여러분, 와이뉴스 이 기자가 만난 사람, 오늘은, 수원 명문, 영통 나다 국어 논술학원 이은주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아, 잠깐만. 오늘 어버이날이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내셨어요? 혹시 기대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서 어버이라는 걸 밝히고 가려고. 네. 그건 개인적인 사생활이라.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러면은, 간단하게 원장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수원 영통에서 나다국어논술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은주 원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끝이에요. 네네. 이제 말씀드릴 거니까. 두 번째 질문은 저쪽 카메라 봐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부터 먼저 다시 가면은, 네. 나다 국어 논술 학원의 그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연역이나 개원 동기나 뭐 교육과정 또 강사진도 좀 궁금합니다. 네. 네네. 저희 나다 국어 논술 학원은 지금 한 15년 정도 됐고요. 사실은 그 이전에 더 오래 시작을 했는데 이제 완전한 나다 논술을 독립한 게 벌써 한 그 정도 됐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단은 이 지역에서는 사실은 오랜 기간 동안 학부모랑 학생들하고 소통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뭐 개원 동기라고 하면 저희는 사실은 지금은 독서 수업이랑 국어 수업을 하고 있지만 입시까지 하고 있지만 이제 처음 시작은 독서 수업을 좀 널리 아이들하고 같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장 컸고요. 그런 과정에서 좀 준비 작업, 교재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오래 걸렸던 건 사실인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국어 학원과 입시 쪽으로 영역을 좀 넓혀가면서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뭐 하고 있는 수업은 크게 한 3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3가지요? 네. 그래서 독서, 토론, 글쓰기 수업은 주로 초등학생하고 중학생, 고등학생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고 와서 토론도 하고 글도 쓰고 이런 수업이고요. 국어는 아이들 학교 내신이나 이제 수능 대비하는 그런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입시라고 하면은 이제 고입이나 대입 전반으로 좀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규모가 굉장히 대형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큰 학원이라고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요. 규모가 중요한 거는 아니죠. 그런가요? 퀄리티가 중요한 거죠. 네,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사실은 아이들의 수요를 좀 낮춰주다 보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할 필요성을 느껴서 선생님들이 각자의 이제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맡아서 자신 있는 수업 위주로 개발을 하면서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다 하면은 또 그 워크북이라고 해야 되죠. 자체 교재를 사용하시고 그 교재가 되게 짜임새가 있더라. 이런 평이 좀 있습니다. 교재 만드시는데 또 어떤 공을 좀 들이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은 아마 그 많은 강사들이 독서나 이런 논술 쪽 수업을 좋아는 하시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바로 교재를 만드는 건데 그래서 책을 그때그때 좋은 선정 도서를 선택해서 그거를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양질의 교재를 만든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희는 사실은 뭐 꼭 교재만으로 수업의 질을 평가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교재를 개발하는 과정 자체에서 상당한 어떤 강사들의 자질도 향상되고요. 그래서 강사들이 모여서 교재를 만들면서 또 배우는 것도 많고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공을 들였던 건 교재고 교재를 만들면서 계속 또 업그레이드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죠. 오히려 힘은 들지만.
그래서 뭐 현직 강사의 말씀을 빌리자면 나다는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이다. 그래서 교재도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하신다고 그래요. 네네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책이 사실은 저희가 좋은 책을 이제 골라요. 어디서 일방적으로 뭐 추천 도서를 보고 베끼는 게 아니라 서점에 직접 가서 학생들한테 경제학 도서를 이제 익히고 싶은데 생각보다 책은 많은데 양질의 책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서 직접 책을 다 구해가지고 거기서 좋은 선정 도서를 골라서 그런 식으로 이제 교체를 하기도 하고 또 근데 그렇게 좋은 책을 골랐는데 절판이 됩니다. 책이라는 게 많이 팔려야 되잖아요. 저희도 아쉬워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책을 계속 쓰고 싶은데 그렇죠. 이번에 그래서 철학 도서를 바꿨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아쉽지만 학생들이 책을 읽어오려면 또 절판이 되거나 그러면 다시 책을 선정해서 교체한 작업을 거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알겠습니다. 말씀을 정말 잘하시죠. 네, 맞습니다. 예, 정말 그러합니다. 여러분, 현장 분위기는 더 지금 열립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네. 다른 그러니까 국어 논술학원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죠. 네, 많지 예, 않습니다. 입시학원이 더 많은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다른 국어 논술학원과 나다 학원의 차이점 아니면 나다만의 특장점 뭐가 있을까요, 부장님? 네네 이런 부분은 이제 말씀드리기가 또 어렵기도 한데 왜냐면 제가 뭐 시장 조사를 다 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다른 학원들도 뭐 언론에서 말하는 그런 것과 달리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하는 학원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렇죠. 네, 제 주변에 네, 각자 정말 신념대로 가는 건데 제가 비교를 해보진 못했지만 그동안 거쳐오면서 학생들하고 학부모님들의 평가가 아마 저희의 바로 시장점이 되는 게 아닌가 스스로 하는 평가보다는 그래서 그런 반응들을 이제 떠올려 봤을 때 일단 첫 번째는 이렇게 교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좀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좀 알아주십니다. 네, 교재를 자체 교재를 만든다는 것부터 이제 그 교재를 한번 훑어보시면서 그런 어떤 강사들의 역량을 높이 평가해 주시는 점 그것이 특장점이고 그래서 뭐 외부에서 교재를 판매하라는 그런 요청을 많이 받지만 네. 자체 교재를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다른 학원에서도 교재를 써야 하는데 사실 소규모 학원에서는 이게 쉽지 않고 비용이 디자인까지 하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네네네. 뭐 실제로 판매한 적도 있지만 저희는 이제 그걸 좀 중단하고 판매에 그렇게 또 연연하다 보면 여러 가지가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냥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그 교재 부분이 아무래도 특장점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생각을 한다면 사실 저는 모든 강사들이 다 나름대로 모든 학원에서 열심히 뛴다고 기본으로 생각을 하지만 저희 학원 같은 경우 찾아주시는 분들이 선생님들이 굉장히 좋으시다. 그러니까 실력도 좋지만 아이들한테 이제 열정을 가지거나 뭐 인성이 좋으시다고 선생님들이 그런 말 많이 하세요. 제일 중요하죠. 네, 잠깐 네, 보시고 네. 이제 어떻게 또 그렇게 칭찬해 주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이 분야는 그냥 예전에 공부했던 걸 계속 다시 강의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거든요. 시사적인 것도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노력하는 강사들의 모습 그리고 또 좋은 거는 학생들하고 소통을 많이 합니다. 그런 점을 특장점으로 좀 보고 싶고요. 네. 너무 많은가요? 아니요, 좋습니다. 예, 계속 하십시오. 네, 용량이 메모리가 허락하는 데까지 네, 한 가지만 적어보겠습니다. 네. 많이 고민했어요, 줄이려고.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인데요. 근데 이거는 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가 여기는 학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학교 다닐 때 학생들을 이렇게 너무 점수를 평가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아이들이 교육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그 아이를 기준으로 보고 각자 개인 학생의 수준에서 그 아이와 학부모가 바라는 바를 캐치해서 그 부분을 향상시키는 것이 저희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을 동등한 시선으로 그리고 오히려 좀 학습이 떨어지는 그런 친구나 어려운 친구들은 좀 격려하면서 그렇게 수업을 하려고 노력하는 점, 그 점이 아마 이제 여기 많이 찾아주시는 그 동생들도 많이 보내주시거든요. 그게 아마 이유가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카메라에 담지는 못했지만 되게 녹화를 지금 이제 시작하기 전에 바로 출판사에서 국내 정말 모 출판사 제2출판사에서 오셔서 원장님께 뭘 의뢰를 하시고 가셨어요. 네, 나오는 출판사에서 이제 나오는 교재를 좀 그러니까 그냥 자문 같은 건데. 자문.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왜 여기를 찾아오셨냐고 물어봤더니 요즘에 이제 종합학원이 많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거의 국어 관련 수업만 하기 때문에 전문학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간단히만 자문을 구하겠다고 오셔가지고 제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 하겠다고 하셨어요? 네, 의견만 얘기하는 거라서. 그러면은 네. 그 출판사에서도 아름아름 어떻게 해서 되게 그 전문성을 인정받은 그런 학원이네요? 네, 나다가? 왜냐면 이제 국어 관련 수업만 하니까 아무래도 종합학원보다는 전문적인 건 맞으니까. 네. 아까 또 원장님께서 그 강사가 인기가 있다 그랬는데 팬클럽에 있는 강사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저는 뭐 팬클럽 같은 거는 뭐 많이 지향하는 그런 그렇지 네. 않지만 네, 지양. 네. 지양을 네. 오히려 해야 되잖아 하지만 네. 일단 아이들하고 소통이 또 잘 되시는 분들은 요즘은 또 SNS나 그런 것들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좀 그런 학생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네, 그거는 알겠습니다. 이제 모든 선생님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각자의 어떤 개성이나 판단에 맞게 그렇죠. 네. 저는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네. 철벽 치시네요. 네. 지양이 나왔었는데, 그럼 나다 학원에서 지향하는 그런 교육 이념이나 철학이 혹시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보통 뭐 이념이나 철학이라고 하면 좀 거창해 보이긴 하는데, 그냥 딱 이거에 대한 어떤 질문지를 받고, 이건 굉장히 금방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일단 저희 이 학원 독립하면서 학원 이제 이름을 지을 때 선생님들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네, 회의를 해서 이제 만든 이름인데, 그때 이제 굉장히 갈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되게 딱 들어도 되게 멋있는, 기억이 쏙쏙 나는 막 영어 약자 같은 거 있잖아요. 뭘까요? 지금 궁금하네. 기억이 잘 안 나요. 제가 반대를 해서. 그냥 네. 국어학원에서 영어 약자 쓴다는 게 굉장히 넌센스 같은 거. 그리고 이제 하나가 또 나는 나다였는데, 듣자마자 참 마음에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나는 나다란 이름이 그냥 바로 그 철학이고 선생님들이 많이 찬성하셨던 이름이니까, 그거는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는,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고 아이들을 미래 인재로 키워주는 게 그냥 가장 중요한 신념이고요. 그게 없으면 이제 이런 교육을 할 마음이 들지 않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어쨌든 교육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은 제대로 된 교육을 하자. 그래서 지금 뭐 공교육, 사교육 말은 많지만 어떤 형태가 이제 중요한 시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교육과 사교육을 가지고 뭐 정책적으로 다투는 이런 게 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 학생 개개인에게 맞춤형으로 어떻게 하면 아이가 요구하는 걸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자질을 키우느냐, 그게 저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걸 종합하면 결국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해서 좀 당연한 얘기가 됐네요. 네. 하지만 이제 그것이 빠진다면 뭐 다른 이유는 별로 생각할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은 나다 학원은 나는 나다니까 학생들이 이제 등원을 했을 때 그 학생을 그 학생답게 만들어주는 그런 학원이 되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생을 최대한 존중하고 그 학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아이의 꿈을 살펴본다거나 아이의 뭐 꼭 점수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아이를 존중해주고 이 학원에 오는 것이 공부도 하러 오지만 좀 즐겁게 자기를 성장시킨다. 어떤 면에서든 그것이 말솜씨든 그것이 글쓰기든 그것이 국어든 그런 성장하는 과정에서 많은 아이들이 기쁨을 느끼는 걸 봤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하는 건데, 좀 어려움이 있다면 이제 그건 이상적인 거고 실제 좀 힘들어하는 애도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또 힘든데 그거는 계속 노력하면서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잘해주고 계셔서 사실은 이제 녹화하시기 전에 원장님께서 연습하신다고 막 되게 긴장을 많이 하셨는데 중간중간 이렇게 원장님께서 되게 신경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 되게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지금 잘 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은 기억에 남는 강사나 아니면 학생, 물론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사실 이런 질문도 많이 이제 받긴 하는데, 학생을, 저는 그러니까 좀 이상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특정한 학생을 기억한다는 거가 좀 스스로 좀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모든 아이가 똑같다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학생이 또 선생님한테 친근감을 보이면 마음이 또 그쪽으로 갈 때도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철저하게 이제 교육을 하는 곳이라 생각하고, 학생들이 했던 말이 많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 전체를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해줬던 한마디, 근데 그거를 제가 이 질문지를 보면서 쭉 생각을 해봤는데, 그거는 아까 말했던 그 신념을 이루었다는 그 결과를 제가 이제 통보받았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런 면에서 좋아졌어요. 그리고 국어 공부를 하는데 국어 공부가 좀 재밌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2줄밖에 못 썼는데 10줄을 쓴다던가, 이 아이가 책을 완전히 읽지 않았던 애인데 갑자기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세계사 책을 어떤 학부모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는 정말 그런 이야기 한 번 들으면 이제 정말 피로가 싹 가시면서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런 것이 모든 하나의 말들은 그 아이와 매칭이 안 되더라도 계속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 자신의 성장에 도움이 됐던 이야기. 그리고 또 거꾸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좀 잘 안 됐던 친구도 있어요. 그런 것 보면서 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더 개발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 반응이 다 기억에 남고, 그리고 뭐 강사도 마찬가지. 저는 이제 그 사실은 실력 있는 강사도 좋지만 이 구성원들하고 잘 어울리고 인간적으로 교류를 하고,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했던 거는 선생님들이 서로 이렇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좋은 성인들이 좋은 직장에서 만나서 도움이 되는 건 도움. 그리고 저희가 뭐 학원을 안 하고 만약에 뭐 이직을 하거나 업종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뭐 지역사회에서 도움을 주면서 성장할 수 있고, 다 굉장히 장기들이 많으시거든요. 우리 학원 선생님들이. 지금은 뭐 데스크를 보고 있지만 굉장히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도 있고, 뭐 컴퓨터에 능하신 분도 있고, 디자인을 하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제주가 썩는 게 좀 아까워가지고 그거 개발하라고 좀 어디에 지원을 하기도 했고, 배우라고. 저도 좀 다니고, 근데 그런 것들, 그렇게 해서 서로 개발하면서, 의사소통 하려면 좀 인성적으로 좋으신 분들. 그래서 강사분들은 실력이 또 좋고, 인성도 좋은 그런 분들을 제가 원했는데, 어떻게 또 되게 운이 좋은 게, 그런 분들만 또 오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런 분들만? 네네. 그러면은, 이제 사용자시잖아요. 네. 그럼 강사를 채용을 하실 때 어떤 면을 좀 주로 보세요? 네, 그게 좀 궁금하네요, 갑자기.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저는 일단 질문을 할 때 뭐 시간 같은 거는 기본으로 하는데, 시간? 네, 네. 시간은 사실은 정말 5분만 보면 대충 이제 강의 스타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력이 있다면 어느 정도 시간 할 수 있고, 배웠던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일단 이 일이 좋은지, 그러니까 학생을 좋아하냐고 물어봅니다. 네. 학생들을 좋아하고 가르치는 걸 좋아해야 되고, 일단은 그리고 나서 자신의 어떤 교수 방법을 좀 계속 이제 생각을 하느냐, 그리고 사람들과의 이제 관계 형성 같은 거를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력 체크는, 저는 실력이 있다라는 거는 계속 꾸준히 노력할 때 쌓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뭐 강사를 하겠다 하면 저는 얼마든지 환영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본인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 일을 좋아하면 실력이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제 경험상. 예. 그래서 저도 원래 강사를 하겠다고 이쪽으로 온 게 아니라. 몇 년 차? 저는, 여쭤봐도 되나요? 예, 굉장히 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래됐는데요. 나이가 죄송합니다. 네. 네. 프라이버시. 네. 근데 이제 그건 말씀드리셨어요. 네. 우연히 이제 요즘에 우연이라는 이론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진로 같은 것도 우연적으로 찾아진다는 최신 이론인데. 괜찮은데요? 정말 재밌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셔도 좋으실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처음에 저도 무슨 아르바이트 전혀 생각 안 하다가 아르바이트, 첨삭한 아르바이트를 대학교 때 했거든요. 그 배나무 많은 그런 학교시죠? 네, 배나무 많은 학교. 네, 용돈 구하려고 아르바이트를 네. 어떤 회사에서 첨삭하는 그때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 종이 우편을 보내면 첨삭했는데 그 아르바이트 하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웃기웃 하다가 어찌어찌 하다가 이제 이렇게 된 거니까 제가 좋아했기 때문에 이제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사들 볼 때는 항상 일에 열의가 있는지 좋아하는지를 많이 보죠. 이은주 원장님께서는 그 강사도 강사시지만 약간 연구자적인 그런 학자 같은 그런 분위기도 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연구하시는 그런. 네. 그 다음에요. 지금은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뀌었잖아요. 네. 이제 앞선 6일부터 바뀌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정말 비상 중에 하나가 또 학원계였어요. 좀 네, 어떠신지 방역 상황 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방역 상황은 저희 코로나 문제가 됐을 때부터 부랴부랴. 그러니까 저희도 뭐 수업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학생뿐만 아니라 강사도 당연히 위험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뭐 소독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그 정부에서 나오는 지침대로 했는데, 그때 어려웠던 건 그때만 해도 이제 2월 말 3월 초에 정말 소독제 한 통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소독제 그거 구하려고 굉장히 돌아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좀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지원 하나 살 수만 있게는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그런 일들로 소독을 못하는 상황이 많았을 텐데, 학원들을 어떤 비판의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이렇게 스스로 노력할 때 좀 할 수 있도록, 원활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너무 뒤늦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방학할 때 그 점이 어렵지만 지금은 뭐 애들 마스크라든지 해서 뭐 지침대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건 그냥 앞으로 좀 길어질 거니까 그렇게 가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의 수업에 이제 단절된다는 건데요. 이제 한 달 휴원하고 나서 영상 강의 준비를 했고요. 근데 이제 영상을 아무래도 처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네, 비용을 떠나서 그 시행착오를 다행인 게 그래도 어떤 카메라를 찍는 것부터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뭐 저희가 그때 휴원하고 회의를 하는데 이제 기억에 남는 게 이틀 동안 나오셔가지고 마라톤 회의라고 해요. 아, 마라톤 회의. 밤새셨나요? 밤은 안 샜습니다. 아, 네. 제 바로 여기서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또. 단거리 달리셨고, 아, 그래서 네. 네, 여기서 이제 4시간씩 해서 이틀 동안 하면서 제가 그때 조금 선생님들 보면서 갑자기 영상 수업으로 시스템 바꾸는 거에 굉장히 원활하게 적응하시는 모습 보면서 그것이 바로 이제 교육을 계속 하겠다는 열이 아니겠습니까? 안 그러면 짜증나고 하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협조를 하고 모든 것에 노력을 하고 꼼꼼하게 하는 걸 보고 어려웠지만 저는 이런 영상 수업을 예전부터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앞으로 계속 좀 지속적으로 영상 수업질을 좀 높이려고 하는데 어렵다고 하면 이제 비용 문제가 이제 그 비용이 어디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부분은 좀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수익을 좀 어떻게 또 창출하는 다른 방법을 찾고 동시에 영상 수업도 올리면서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하겠다는 좀 나름대로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 뭐 학원계뿐만이 아니라 우리 생활 전체적인 그런 문화를 약간씩 이렇게 바꾼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는 걸로 뭐 많이 또 선호를 또 하시더라고요. 네.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외에 전하고 싶은 말씀이나 계획을 부탁을 드릴게요, 원장님. 네. 네, 그래서 지금 어쩌다 보니까 뭐 이렇게 해서 더 이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넘어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뭐 특별히 저는 뭐 유행을 타거나 그런 게 아니고 생각해보면 학원 처음 열었을 때랑 마음은 크게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제일 어려운데. 네네. 네. 제가 처음에 여기는 뭐 평강사로 왔지만 이제 부원장, 원장까지 이렇게 하면서 마음은 똑같고 근데 그런 선생님들의 열정이나 이런 것들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 근데 지금 생각은 갑자기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회가 바뀌고 저희도 이 사교육도 많이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입시 위주의 그런 프로그램보다는 좀 다원화되고 이런 그러니까 온라인하고 이제 대면 수업을 좀 이렇게 결합해서 사실은 지방에 있는 이런 친구들은 이런 독서 수업을 받고 싶어도 학원이 없다 하더라고요. 아, 그러네요, 진짜. 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렇겠다. 네, 그런 어려움을 너무 많이 호소하고. 그래서 거의 이런 학원 지금 서울 경기에도 많이 없을 정도예요. 맞아요. 네, 그렇죠. 거의 다 입시학원만 이렇게 있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영상 수업 같은 걸 활성화할 수만 있다면 좀 가격이나 이런 것도 좀 맞춰서 그런 막연하게는 지금 있지만 저는 이런 기회가 또 어떤 교육의 다원화에는 뭐 100% 부정적이지만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거를 하려면 이제 여러 가지 노력과 시스템 개발이 필요해서 고민 중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향후 계획이라고 하면 뭐 제가 지금 이제 특목고 입시나 이런 학생들 하려면 진로 상담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이 좀 약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교육대학원에서 이제 진로 진학 상담 쪽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건 좀 오래된 이제 얘기인데 그 대학원에 갈 때도 면접을 통해서 얘기한 건데 이제 이런 독서나 국어나 입시 쪽이 교육이 많이 변화할 거예요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독서나 아니면 평생교육 그리고 직업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서비스, 질 좋은 서비스인데 꼭 이런 사교육 형태 뭐 중고생만 대상으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예전에 대학생도 한 번 온 적 있거든요. 대학생이요? 네, 대학생이 네네. 그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는데 책을 잘 못 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찾아온 적이 있어서 개인 수업을 해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런 독해 능력이나 여러 가지 능력들을 지금 굉장히 좀 능력이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질 좋은 서비스를 초중학생뿐만 아니라 초중고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생 그다음에 청년 장년층들도 좀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좀 지역사회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한 10년은 더 돼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 지금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시작인 이제 시작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기관으로 좀 뭐 꾸밀 수도 있지만 꿈이어도 가까이는 갈 수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좀 공부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미국에서는 이게 예전부터 들은 얘기인데 성인들, 그러니까 직장인들 사이에서 이런 토론 그런 학원이 되게 성행한다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은 약간 예스맨이 돼야 되는데 이런 토론 수업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할 수 있고 그렇죠. 네,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토론이나 네. 글쓰기, 언어 능력 자체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소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의 중요성을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맞아요. 네. 직장 문화도 뒤떨어지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가 그렇다고 해도 어떤 변화의 물결에 대응하는 인재들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어떤 이런 식의 교육이 좀 저는 사실 아이들한테도 이런 교육이 학교에 있었으면 좋겠다 맨날 얘기하거든요. 애들도 그러고요. 아이들 토론 좀 잘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이 좀 많이 사실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 말씀드려도 될지, 여기 앞서 말씀 주신 그 현직 강사분께서 어느 날 갑자기 원장님께서 자리에서 박차을 해서 괴성을 지르면서 이렇게 데스크 쪽으로 달려가셨는데, 네, 외고 준비하는 학생이 붙어가지고 합격해가지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가셨다고 그러셨는데, 네. 제가 그랬군요. 네. 사실은 그거는 정말 겪어본 사람은 알 텐데 제가 그 아이를 합격시켜줬다고 뭐 그러기보다는 너무 기쁜 거죠. 네. 근데 그 아이들이 기뻐할 걸 생각하니까 너무 이제 기쁘고 제가 이제 입시 수업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좋아하진 않아요. 토목보다 사고 학교 자체가 좀 문제가 저는 이제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일단 저희는 교육 서비스 않습니까? 그 아이들은 여기서 도움을 받아서 꼭 합격해서 좋은 인재로 성장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이제 너무 잘 아니까 평소에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하는 걸 아니까 합격했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이제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와이뉴스 시청자분들께 인사해 주시고 이제 마무리할까요? 네네. 일단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감사드린다는 거고요. 네. 제가 이렇게 인터뷰까지 하고 이게 열심히 살아서 그런가 싶기도 한데 제가 바라는 건 지금 이제 사회교육이든 공교육이든 학생들 가르치는 분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 봤을 때는 그게 되게 쉬울 것 같지만 항상 노력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교육을 하고 학생들한테 한마디라도 인생 선배로서 조언도 많이 해주고 그런 것들을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좀 격려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더 힘이 나서 더 열심히 수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아쉬우시죠?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